저희가 지난주에 심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유독 협심증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협심증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네. 일단 협심증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개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좀 모호해서 이 협심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협은 협소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상대로네요. 예. 심장이 협소해진다고 해서 심장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전신에 있는 혈관과 별도로 예. 심장은 심장의 자체적인 영양 공급을 위한 관상동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잘 뛸 수 있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부분이 좁아졌을 때 예. 심혈관이 좁아졌다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인 것이죠. 근데 왜 좁아지는 겁니까? 보통 협심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첫째는 너무 오래돼서 많이 쓰셔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수도를 오래 쓰다 보면 수도관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딱딱해지죠. 경화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우리 고무 제품들도 그렇게 되죠. 예. 그런 현상이 혈관 내벽에 나타나는 경우가 1번. 또 2번은 이제 심근경색하고 이제 전이 되는 건데 안에서 혈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잔뜩 붙어 있다가 이게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꽉 막아버리는 경우. 그 부분은 식습관과 연관이 있겠군요. 주로. 나머지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고지혈과 연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축이라고 해서 이제 경련을 하거나 혈관이 또는 수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쪼여드는 통증입니다. 조여든다. 한 5분 이내 정도 가기도 하고 좀 길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 5분 이내에서 쪼여들고 가슴이 아프고 팔 다리로 그 쪼이는 느낌이 통증이 전달이 되고 턱으로 올라가고 등도 안 좋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죠. 그 통증이 가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군요. 방산통이라 해서 혈관이 지나가는 영역으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예전에 원장님께서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협심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그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제 몇 가지 더 짚어드린다면 소화기 쪽에 역류성 식도염도 똑같이 심장 옆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느끼는 통증인지 식도에 쓰린 작혈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역류성 식도염보다 훨씬 더 아프죠. 네. 그리고 이제 심장 자체 대동맥, 심장에서 나와서 신장과 이쪽으로 다니는 대동맥에 그 속에서 박리라고 해서 그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아프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대동맥 박리 또는 이제 척추 질환. 흉추 7번 정도 전후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경추 질환이 있거나 측만증이 있어도 또 통증을 주관할 수 있고요. 또 폐에 문제가 있어도 통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광범위한 방산통을 유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아프군요. 그중에서도. 그렇죠. 협심증하고 심근경색하고는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 혈전 증가. 죽상경화증 같이 이제 터져서 혈전으로 확 막아 들어가는 경우가 심근경색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성이 보편적으로 흡연과 음주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인해서 혈관이 노화되고 되는 경우가 많기 동맥경화라고 하죠. 동맥경화가 이후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가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빨리 오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최근에 이 협심증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60대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혈관의 노화는 사실은 30대 정도부터 진행됩니다. 아, 그래요? 예, 혈관의 노화가 갑자기 탁 진행되는 경우는 여성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60세 정도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높아지고요. 예. 남성인 경우에도 자연적인 노화가 진행되다가 그 혈관 내벽이 틀어져 나가는 수준까지 되려면 예. 대부분 60대 이후에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 연령대도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협심증 질문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60, 70대로 넘어가서 협심증 증세를 보이는 주변인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 예. 혈관의 노화가 60대 이후에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협심증이 다른 것보다 어쨌든 통증이 좀 오래가고 네. 통증이 심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검사를 가슴에 통증만 있다고 해서 뭐 다 검사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좋고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통 가벼운 통증, 방산통이 없거나 예. 협심증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활동 중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활동 중에 심해진다고요? 네, 움직일 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줘야 되는데 예. 혈관의 70% 정도가 막힌다고 보거든요. 협심증이. 그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근육이 네. 너무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 힘들겠네요. 보통 사람을 치었을 때 빈혈이나 저혈압 같은 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운동할 수가 없는데 내 몸이 막 뛰니까 이제 협심증이 오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심장이 자극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도 이제 발생해서 활동성일 때 나타나는데 활동성이 아닐 때 나타난다면 이제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겠죠. 위산 제거제, 억제제 같이 이런 걸 먹고 가라앉아 이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일 테고요. 또 침을 맞거나 이제 추나요법 같은 거에서 이제 우두둑 했는데 네. 괜찮아. 그럼 척추 질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낫거나 예. 통증의 양상이 너무 강하거나 예. 이랬을 때는 이제 아마 응급실이나 이런 데 가서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완치는 되는 겁니까? 이미 사실은 병이 30대부터 진행이 돼서 예. 만약 60대 환자시라면 30년 이상 노화가 된 것을 갑자기 젊어지게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한방적인 치료, 제가 한의사니까 네. 한방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죽상경화증을 뜯어내고 안에 있는 기름을 없애고 또 혈관의 탄성을 증가시키고 하는 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영종조 시대에도 오래 사셨잖아요. 영조임금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백 년 전부터 한방에서 다루던 질환이고요. 그것을 완화시켜서 천천히 이제 연착륙시키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완화 그리고 연착륙.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협심증은 들어보니까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방을 그렇죠. 위한 운동, 식습관 네.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흡연과 음주를 피하셔야 됩니다. 흡연과 음주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짠 음식. 짠 음식. 예.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이 김치나 이런 젓갈류 때문에 네. 염분 섭취량이 좀 높죠.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 저염식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인 경우에는 예. 염분의 양을 좀 줄여주고 흡연, 금주 거기다가 이제 운동까지 잘 하시면서 예. 먹어야 될 음식에는 우리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불포화 그렇죠. 지방산, 예. 뭐 이제 생선류,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메가3 이런 채소, 과일, 야채 이런 이제 어떤 식습관을 잘 해주시고 동물성 지방을 줄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건강생활은 협심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